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아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러분도 그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이 이제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임시로 신주 상장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죠? 네, 전병훈 씨가 채권자인 전병훈 씨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결과에 따라서 CBBW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냐 아니냐, 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화그룹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재파주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매매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부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아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텔레방으로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그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어쨌거나 CBBW 물량이 안 나오면 물량 그 폭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나을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또 상장이 안 될 경우는 자본 잠식을 또 피하지 못하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 원칙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CB나 BW 물량의 상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본안 소송이 만일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신주 상장된 것의 이 효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무위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상장이 돼서 이게 최대로 안전해지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승소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네, 뭐 본안 소송 결과가 뭐 한 1, 2년 있다가 나오게 될 경우는 뭐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신주가 상장이 돼가지고 그동안의 거래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매수 매도됐을 것인데 그 무효가 된 상황에서는 엄청 복잡해지는 그런 건이 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단계적으로는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만일 기각이 되면은 상장은 일단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용인이 되면은 당연히 신주 상장은 금지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상장의 안정성은 사실 이게 끝날 때까지는 안전은 보장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코아스로서는 지금 이화 전기의 감자는 감자는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화 쪽 상황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투론, 네, 이투론 같은 경우는 1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채권자들이 태클을 걸어서 일단 그 감자권을 태클을 걸어서 감자를 제대로 하는데 일단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건에 그런 어떤 요인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그죠? 그 채권자들이 태클을 걸면은 이트론의 감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이디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코아스가 없다고는 보지만 여하튼 코아스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가 감자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죠? 차라리 코아스 입장에서는 이 드론이나 이 아이디가 다 없어지는 것이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로 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이제 좋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이화그룹은 채권자들이 딴지를 걸어서 감자에 영향을
감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생각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지금 현재는 12BW 부분의 상장이 어찌 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아스 관련해서는 뭐 계속 정보는 아티클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건이고 에이페크의 테이블 정상이자 지금 제공한다는 것이 주가를 반전시킬 그런 모멘텀은 못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건은 뭐 상관이 없고요. 여하튼 채권자 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상황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자들이 태클을 걸어서 감자, 무효 판결을 받은 예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대한은박지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태클을 걸어서 감자 무효 확인의 소송에 승소를 했던 격이네요. 그죠? 이거는 채권자는 아니고 주주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건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있죠. 이게 그 전환가액이 4,293원입니다. 신주인수권 사채도 그렇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환가액이 4,293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주가가 이미 3,820원으로 전환가액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보유자들이 만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사채 행사할 때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4,293원짜리를 예를 들면 3,820원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보유한 것을 판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 전환된 또는 행사된 물량을 과연 주가 쭉쭉 내려가는 데다 대고 매도를 하겠느냐 이런 의문은 좀 있어요. 그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행사가액이나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위쪽에 있다면 그 C나 BW 보유자들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손실이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주가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293원이라는 것이 똔똔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 가격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C나 BW 전환 행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손실이 나는데 계속 억지로 매도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릴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주가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신주 상장이 그 유예가 풀려서 거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량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패턴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은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나 신속한 정보나 사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아스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사인과 정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아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좀 더 자세하고 궁금한 부분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2~3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